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선대위 이미 구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이낙연 두 사람이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만 10여 명의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선대본부장 체제가 돼 있어요. 또 지역별 본부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미래통합당은 언제 해요? 모레 선대위 출범한다 그래요. 내일 모레. 진도가 조금씩 늦으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게요. 예. 뭐 상임 선대위원장 한다더라 그렇죠. 이런 예.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김종인 전 대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럼 전 대표가 어디 대표냐? 양쪽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그렇죠. 전 대표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총선을 이끌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고 맞아요. 만약 이번에 선대위 대표가 되면 다시 미래통합당을 이끌게 맞아요. 되는 거죠. 역사상 전무후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 유신 시절에 뭐 공화당 출신 예춘호 의원 이런 정치인이 야당으로 넘어갔다든가 혹은 야당 의원이 여당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부지기수죠. 흔히 그러니까 뭐 철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가는 거는 많아요. 그러고 그게 그냥 조금 이런 일반 의원이 아니라 이쪽 리더 했다가 저쪽 리더 했다가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하고도 뭐가 다르고요. 예.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프로야구 감독이 이 팀 감독했다가 그다음에 저 팀 감독했다가 예, 예. 그 이분이 약간 철새 소리도 안 듣는 게 뭔가 프로 감독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19대 20대 총선에 김종인은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그 성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도였습니다. 예. 19대 총선에서는 그 보수 진영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그 당에다가 중도의 이미지를 덮어주고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이 진보적 정당의 중도의 이미지를 씌워주고 예. 다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이번에 김종인 대표를 다시 영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때 보수 통합 이전에 제일 고민이 뭐 수구 꼴통, 친박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예, 예.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통해서 완전 뭐 팍팍팍 칼질을 해가지고 예. 친박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색시켰습니다. 예. 부작용이 있지만 친박 이미지 탈색 이건 다 동의하는 바거든요. 예. 그럼 그 다음에 바라는 거는 중도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겠죠. 예, 예.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용호 공관위원장 공천 잡음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죠. 그렇죠. 이게 공천 잡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야당이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당은 의원 자리 말고 뭐 조금 다른 자리도 있고 그 여당 대표나 대통령 권력이 있는데 야당은 딱 그 공천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 줄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반발이 더 거세죠. 그렇다면은 이 반발하는 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관건인데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무소속 연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TK 지역의 무소속 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준표 전 대표 결심에 따라 될 수 있다. 저는 무소속 출마자들은 있겠지만은 그런 결사체를 꾸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깃발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깃발이 없다. 예컨대 비박에 학살당한 친박이다. 친박에 학살당한 비박이다. 뭐 이런 건 깃발이 가능한데 예. 지금은 그 깃발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홍준표 전 대표를 리더로 해가지고 대권 주자 홍준표를 핍박했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홍준표를 보호하고 뭐 대권까지 동지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TK에서 먹히기 어려울 거로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김영호에게 부당하게 핍박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건 가능하겠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갈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정말 사정없이 칼날을 휘둘렀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그 낙천한 사람들도 심지어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칼날 휘두른 건 합격점을 받는데 사람 채우는 거는 그만큼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채우지는 못했다. 예.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요. 사람들 이동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예. 이게 약간 한두 번은 조금 다른 당도 있는데 입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컨대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병호 전 의원을 서울 영등포에, 맞아요. 뭐 경북에 있던 김재원 의원은 강북 지역에 경선 붙이고, 예. 안산에 있던 김영환 전 의원은 뭐 고향에. 약간 왜 그렇게 가는지 좀 그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가서 출마하는 분들도
그냥 일단은 한번 붙어보자는 거 아닌가. 바람 타면 할 수 있다. 그거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천 논란도 나오는데 그래도 김영호 위원장이 버티는 것은 개파 같은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게 이 공천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일관성이 있게 맞아요. 누구를 민다라고 하면 반대쪽이 뭉치는데 맞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 국면에 황교안 대표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오면은 그 김종인 전 대표는 나는 바지 다장 안 한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선거를 지휘할 겁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좀 더 홀가분하게 종로에 집중하겠죠. 제가 사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황 대표의 정치력이랄까 이런 걸 조금 다시 평가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요? 놓는 거예요. 놓는다 그렇죠.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으면 뭐가 잘 안 되고 예. 오히려 놓고 나누고 해야 일이 좀 풀리고 맞아요. 황교안 직계 체제이다. 그때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한국당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정치 신인급이잖아요. 자 그럼 공천은 김영호 위원장에게. 그렇다고 해도 뭐 완전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은 정황이 보이는데 그리고 선거는 김종인에게. 정치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대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예. 당에 남아서 무슨 대선 경선 나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김용호, 김종인이.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게 부담이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19대, 20대 때 뭘 맡을 때는 공천을 주도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공천은 이미 다 되고 있는 그래서 뭐 상황이라서 일부 수정 비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은 과거만큼은 안 될 거라는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